상법 사례 연구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회사의 법리입니다. 1인 회사는 이제 구성원이 한 명인 회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양분이 되고,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본래 회사는 사단의 일종으로서 다수의 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 사원이 많은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고안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의 회사도 허용이 됩니다. 한 명의 사업자 회사는 이제 사원이 한 명이 되는 해산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그 1인 회사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1인 회사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수의 사원을 전제로 한 회사법 이론과 규정을 1인 회사에 적용하려면 그 변형이나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사단성의 수정입니다. 그래서 1인 회사란 주식의 전부를 1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는 1인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다수에게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인 회사가 허용되면서 본래 2인 이상의 단체라는 의미에서의 사단성은 재단과 달리 구성원을 가질 수 있는 단체 라는 형식적 의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69조에 사단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2011년에 그 법을 개정을 하면서 사단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 이 배경에는 1인 회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원래 구성원이 한 명인 경우는 사단이라고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169조를 개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회사의 사단성이라는 개념은 본래 의미보다는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별 사단성을 보면 한 명 협자 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을 성립 및 존속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이제 2001년 개정으로 설립 요건에는 발기인의 수를 특정하지 않아서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합자 회사와는 달리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해산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발기인이 7인을 요구한 때도 있었고 3인을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7명을 요구하면 원래 이제 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 들러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회사의 그 실질을 고려해서 굳이 7명, 3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구하고 있던 때에도 주주가 1인으로 되는 것은 해산 사유로 하지 않아서 사실상 1인 회사의 존재를 인정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어떠냐 하는 것인데, 유한회사와 2011년에 신설이 된 유한책임회사, 그러니까 시행은 이제 2014년부터 됐습니다. 원래 이제 회사의 종류가 4개였다가 5개로 늘어난 것이죠. 2011년에 법 개정이 들어왔지만 시행은 2014년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유한책임회사도 인정이 되는데, 이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도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 회사의 법률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운영 그 판례는 대체로 1인 주주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주가 원래 많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은 실제로 한 명이라면 굳이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하고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1인 주주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시에 이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동의가 있다면 374조에서 영업 양도의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 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또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집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해서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에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가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주주총회라는 것은 절차상으로 2주 전에 소집 성질을 하고 하라는 것은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주주가 결의했다는 그 의사록이 있거나 1인 주주가 직접 승인하고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이 되고 그 주주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따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가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해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인 주주 의사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러면 1인 회사의 경우 자기거래나 의결권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회 자기거래 주식회사 자기거래와 관련해서 398조 이제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상 기관의 분할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자기거래에 관해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회 승인에 가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결의는 없었지만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시를 했는데, 이 판시의 방론이 결국은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회 승인에 가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이제 이사회가 없을 경우는 이제 이 자기거래 같은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는 넘겼거든요. 자기거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데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승인은 1인 주주의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1인 주주 겸 이사인 자는 절차적 통제 없이 자기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이사도 한 명이고 주주도 한 명인 경우,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면은 원래 이사회 결의를 개최해야 되지만 이사회가 없으니까 주주총회 결의인데 결국 그 혼사의 의사가 주주총회를 가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차적 통제 없이 자기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368조의 3에서 이제 이해관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이제 개인법설을 취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때가 이해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적인 이해관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인 회사에서는 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특별히 이해관계라 하더라도 혼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 선임의 경우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이 이제 400규조에 있는데, 주주가 한 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도 적용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의 제한과 관련해서 정관으로 주식 양도의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도록 이제 335조랑 단서에서 이제 가능해 한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에 가름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승인은 1인 주주의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1인 주주가 절차적 통제 없이 임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손해는 주주의 손해인과 동시에 채권자의 손해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1인 주주가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1인 주주가 회사 재산을 영득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존재이고 그래서 그러한 1인 주주가 그 이제 회사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1인 주주가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1인 주주가 회사 재산을 영득한 경우에는 횡령죄도 성립이 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경우 법인격과 사단성은 쉽게 형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주주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래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회사 제도를 악용해서 1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1인 주주가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한 책임 법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신의직에 근거해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법인격 부인론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커멘트를 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95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개정 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했었으나 2001년 개정에 의해서 1인의 발기인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설립의 실질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을 요구하면 결국은 혼자 하는데 들러리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한 것이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은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원래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중요하지 않은 건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양을 해놨습니다. 1인 회사는 주주가 1인인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1인 회사에 이사회마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1인 주주이사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